영상을 찍는 시점으로부터 어제, 그러니까 2026년 3월 30일자로 PNP, 그러니까 주정부 이민 관련 규정이 크게 바뀌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특정 주에만 해당하는 PNP가 아니라 PNP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그 책임 소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 PNP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이랑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주정부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이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주정부 이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주정부에서 어떤 이민자가 이 사람이 우리 주에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미네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PNP 노미니라는 말이 들어가죠. 주정부에서 선발이 된 사람을. 그래서 PNP 노미네이션을 받은 노미니가 PNP를 통해 가지고 연방 이민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은 IRCC, 그러니까 연방정부 이민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프로세스인데요. 기존의 프로세스 관련해서 좀 복잡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어찌 보면은 똑같은 프로세스를 두 번 거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주정부가 이미 이 이민자를 지명을 했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명을 하고 영주권을 주세요 하고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또 몇 가지를 더 심사를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째는 이 사람이 이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정착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주에, 해당 주에 살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 거주 의사를 심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연방정부가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노미네이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좀 걸린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심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주정부랑 연방정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실무진의 이제 부장이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다, 뽑겠다라고 확정을 짓고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갑자기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 부서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뽑는 걸.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부서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도 거부를 해버리는, 거절할 수 있었던 구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정부에서 오케이를 해도 연방정부에서 노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범죄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들 있죠. 이게 이제 엘리지빌리티와 어드미서빌리티의 차이인데, 어드미서빌리티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연방정부가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주정부고 연방정부고 어떤 이민 프로그램에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중 구조도 아니고요. 엘리저빌리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격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하고 거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중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거를 지금 간소화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왜 하필 지금 바꾸는 걸까요? 배경을 알아둬서 나쁠 거 없겠죠? 일단 PNP 백로그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뭐 이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지금 캐나다 경제 이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PN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 단위로 쪼개면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PNP가 주정부 그 할당 인원이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수준이니까요. 물론 10,000명 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숫자가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을 그 IRCC에서 연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PNP가 예전에는 예전처럼 소수만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캐나다 이민의 메인 축이 된 거예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함께. 그런데 이 볼륨은 연방정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심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딸리고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주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거의 모든 걸 다 검증을 해서 보냈는데도 연방에서 그걸 또 하니까 이중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 이제 프로세싱 타임도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주정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가장 그 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보낸 건데, 연방에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 주정부 차원에서 그 주별로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그냥 빠꾸를 매겨버리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은 PNP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연방정부가 그냥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정부가 판단한 부분은 이제 주정부를 믿고 프로세싱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중으로 심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방금 전 섹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경제적인 정착 능력과 거주 의사 판단 권한이 이제는 전적으로 주정부로 넘어가게 됐고, 연방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심사관은 PNP 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들어온 서류, 그 이민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더 이상 독자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노미네이션을 했다면은 이 두 가지를 이미 다 평가를 했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심사관이, IRCC 소속의 심사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주정부에서 결정한 바를 뒤집어 버리는 건 규정상으로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판단한 거를 연방정부에서 존중하겠다는 뜻이고요. 연방심사관이 이 사람 왠지 이 주에서 PNP 영주권을 줘도 조금 있으면 타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하고 거부를 하는 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퀘벡주 있죠. 퀘벡주가 이런 식이에요. 퀘벡주가 누누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퀘벡주는 주정부 이민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권한이 많습니다. 타주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많고 마치 독립국가처럼 독자적으로 이민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퀘벡주에서 CSQ라는 이름의 이제 서류인데요. 퀘벡주에서 CSQ, 그러니까 퀘벡주 정부 노미네이션을 발급을 해주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거치지 않고 IRCC에서는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퀘벡주만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다른 주들도 퀘벡주의 방식을 좀 차용을 해서 좀 더 간소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PNP는 항상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아예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퀘벡주의 방식을 따온 거죠. 그렇다면 연방정부는 뭘 하냐? 좀 전에 섹션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 어드미서빌리티 부분은 연방정부가 계속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고, 이 사람의 신원이 맞는지, 이 서류상의 그 신원과 똑같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노미네이션이 유효한지, 그리고 만료되진 않았는지, 이런 거 기간은 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어드미서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범죄나 안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이 영주권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있죠. 그거를 다 충족을 했어도 범죄, 안보, 건강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랑 무관하게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연방정부의 소관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든 PNP든. 그렇고요. 그리고 수동적 투자,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민과 관련된 투자 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연방정부에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스타트업 비자라든지,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 비자 폐지되고 나서 많이 뜬 C11 비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또 해당을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변경사항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가? 2026년 3월 30일 이후로 새로 접수하는 신청서, PNP를 통해서 접수하는 신청서엔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이미 신청한 서류 중에서도 현재 심사를 대기 중인, 그러니까 처리가 다 프로세싱이 끝나가지고 이제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서류들 말고요. 뭐 예를 들면은 포털 1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 말고, 지금 심사 대기 중인 서류들은 소급 적용돼 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세스가 하나 줄어든 거고요. 거절당할 리스크가 또 하나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 PNP 쪽에서, 주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 거주 의사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을 이미 심사했기 때문에 이제 IRCC에서는 이거를 안 보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가 됐고, 그리고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프로세싱 타임도, 시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연방정부에서 이 권한을 그냥 더 이상 행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도장만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 문제를 발견했을 시에 캐나다 CA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는 Adverse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Adverse Information을 발견을 하면은 주정부한테 통보를 하고요. 주정부랑 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협의를 하는 거고요. 주정부에다가 이제 기한을 줍니다. 60일에서 90일 정도 기한을 주고
주정부에서는 60에서 90일 이내에 이거를 검토를 하고 응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정부에서 아 그래 연방정부 당신들이 우리한테 알려준 정보를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 그러면은 이거 노미네이션 철회하겠다. 취소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연방정부에서 거절을 때리고 취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정부가 아 그래 당신들이 문제 제기한 건 잘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판단이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이 사람 노미네이션을 여전히 서포트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드미서빌리티 문제 있죠. 안보 그리고 건강 범죄 문제에 걸리지 않는 한 IRCC에서는 서류 프로세싱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주정부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정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계속 그대로 그 원칙은 유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주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은 넘겨받긴 했지만 연방정부에서 여전히 판단을 하고 걸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동적 투자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말 나온 김에 수동적 투자 얘기부터 할게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투자만 하고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실제로는 그 인베스트한 사업을 운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죠. 액티브한 능동적인 사업 활동이 아니라 돈만 집어넣고 그냥 관여를 안 하는 게 수동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차렸어요. 누군가가 캐나다에서. 그런데 사업 운영은 그 사업을 차린 사람이 하는 거고요. 나는 5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냥 뭐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 배당만 받아먹고 이자만 받아먹고 하는 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은 게 발각이 되면은 PMP 자격이 제외가 됩니다. PMP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에는 사업가 스트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은 달라요. 여러 가지로 뭐 비즈니스 어쩌고 하는 것도 있고 앙트르프레너 어쩌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업가 스트림은 모든 주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통해 가지고 PMP를 이제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다.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게 발각이 되면은 취소됩니다. PMP 노미네이션이. 그리고 이건 주정부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직접 심사를 계속하는 걸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예외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IRPR이라고 하는 이제 IRCC의 이민 관련 규정집에 직접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7.6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여기 태블릿에 메모를 안 해놨는데 아무튼 그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목적이 그냥 이자 받아먹고 배당 받아먹고 아니면 시세 차익 노리는 게 아닌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컨트롤을 하거나 아니면 출자 금액이 100만 불 이상인 경우, 요건 또 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리,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참여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예외가 되는 거고요. 패시브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 투자 요건에 돈을 돌려받는 옵션이 없으면,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런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투자금을 집어넣는다. 그 경우에는 이게 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면요, 이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그동안 이 사업 이민 관련 그리고 스타트업 이민 관련해서 어떤 편법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배우자나 아니면 커먼로 파트너 있죠. 실질적인 동거인들의 지분도 이 투자금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지 사장 안 치고 자기는 돈만 투자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거고요. PMP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이거 연방정부에서 계속 심사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영어로 치면 pay to win이거든요. 현질로 이기는 거, 게임 용어인데 말 그대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고생해가지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사항들 다 충족해가지고 영주권 받는데, 그냥 돈 좀 있다고 해서 돈만 때려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용납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겁니다. 캐나다는 이미 그런 단계는 한참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이민이 투자 이민의 변형된 형태로 전락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 조건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죠. 이 예외 조건 네 가지를 다시 이제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그거입니다. 내 투자금이 단순히 그냥 돈 벌고 그냥 앉아가지고 노미네이션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짜로 돈을 잃어도 될 정도로 정말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거고 진심이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링크 인베스트먼트 스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거는 사기 행위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뭐 범죄 행위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될 때 사기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행하는 이민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패키지화해서 팔아먹는 업체들이 됐든 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구조를 약간 악용을 하는 편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사업적인 계약 같은 것들 또는 약속 같은 게 진짜로 사업을 진지하게 운영을 하고 성공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주권 또는 체류 신분, 장기적인 체류 신분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 이민을 더 빠르고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인 경우, 그리고 프로모트하는 사람, 이거를 프로모트하는 사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자본을 조달하는 거,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시면은 스타트업 비자 때부터 있었던 그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나 아니면 업체들, ICIC나 아니면은 일부 이민 변호사들이 어떤 사업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돈 얼마 투자를 하면은 PMP 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뭐 스타트업 비자나 C11 같은 걸로 지명을 받게 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모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C11은 아니고 PMP 부분입니다. C11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비자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는 능력이 없는데 그냥 예쁘게 서류 만들어서 넣은 케이스들 있죠. 그리고 이거를 기획한 사람들은 노력을 했잖아요. 뭐 편법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가는데, 말이 좋아 일부지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사업이민 관련해서 얼마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행위에 참여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참여 의사가 있는 게 밝혀지면, 연방정부에서 이거를 밝히면은 PMP를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랑 연동된 PMP 있죠. 보통 PMP-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노미네이션 받고 PR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인핸스드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핸스드 항목인데, 이쪽은 약간 다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P 노미네이션 관련 요건은 물론이고, 연방 프로그램 있죠. CEC라든지 FSW, 그런 프로그램들의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후보자 풀에 들어갈 때, 그리고 ITA를 받을 때도,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이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거절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이 영주권이 나왔을 때, 그래서 랜딩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포인트 오브 엔트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항 같은 곳 있죠. 거기에서 이제 보더 서비스에서 심사를 할 때 그거 얘기인데요. 이 입국 심사관도 경제적인 정착 능력이나 거주 의사 같은 건 더 이상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POE, 그 포인트 오브 엔트리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지명이 철회되거나 거절되거나 그러면은 PMP 노미네이션이 취소가 되면은 입국도 거부당하고 영주권도 거절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이 계속 주관을 하는 그 어드미서빌리티 부분 있죠. 범죄, 안보, 그리고 건강 쪽은 원래 기존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랜딩 하려고 공항에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2주에서 진짜 살 예정이냐, 경제적인 능력이 있냐, 이런 질문들은 이제 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변경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 경제적인 정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거주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PMP 심사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간소화가 됐고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좋은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할 수가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프로세싱 타임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거절률도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생기겠죠. 그리고 기존에 서류를 넣어놓고 대기 중인 이민자들에게도 똑같이 소급 적용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방정부에서 아직 놓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는 그 입국의 어드미서빌리티, 범죄, 안보, 그리고 건강 관련 문제고요.
그리고 수동적인 투자,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나 아니면은 이민을 목적으로 한 그냥 투자 계획 같은 게 노골적인 것들이 걸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 연방에서 계속 심사를 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수동적 투자 관련 부분은 이미 폐지된 스타트업 비자라든지,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 열심히 팔고 있는 그 사업 이민이나 C11 비자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이거 깊게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별도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업체에서 지금 이거 패키지 상품처럼 계속 팔고 있고, 이게 관행인데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전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페이 투 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현질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약간 이제 촬영하는 장소도 바뀌고, 이제 사실상 대본 없이 메모만 가지고 진행을 해서 상당히 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예전처럼 이제 자료를 화면에 많이 띄워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요. 이번 이런 식으로 영상 찍는 거 어떤지 꼭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피드백도 적극 환영하니까 댓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